저의 개인적인 영어 공부의 역사는, 히스토리는 시즌 3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는 20살 이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해외에 살거나 혹은 원어민에게 과외를 받거나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시즌 1은 아마 저는 대학교 때를 시즌 1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때는 여러분들과 거의 마찬가지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토익 시험 고득점 맞으려고, 그러니까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문법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그대로의 그 절차를 따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에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말했던 그 1, 2단계에 치중을 했던 시기였어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하려고 하는 책은, 그래서 이 초급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저와 함께 1년 동안 잘 따라오셨으면 유튜브 학생들이 이제 다음 단계를 조금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시즌2에 대한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영어 공부의 시즌2를 시작하기 그 시점에 저의 상황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토익은 거의 고득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어서 관심이 조금 멀어진 상태였어요. 토익 스피킹, 토익 두 개 다. 토익 스피킹이 좀 쉬우니까 그 관심이 좀 멀어진 상태였고, 오픽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제가 영어를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고 제 마음에 불을 지핀 건 오히려 취업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제가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추리소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셜록 홈즈를 원서로 읽고 싶은 거예요. 셜록 홈즈를. 그래서 셜록 홈즈, 내가 이 정도 영어 하는데 취업할 때 스펙으로서 내가 영어 안 꼴리는데 라고 생각하고 셜록 홈즈를 딱 폈는데 이거 웬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읽히는 거야, 이게. 이 정도 수준의 영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읽히지 않는 거예요. 조금 쉬운 셜록 홈즈 없을까? 라고 찾던 차에 제가 이 셜록 홈즈, 좀 쉬운 판, 애기들이 보는 이 책을 딱 봤는데 또 이 텍스트는 너무 쉽네? 너무 쉬워서 읽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이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쉽고 이걸 읽기에는 어렵고. 자,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영어 실력을 한 번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 봤던 책들 중에 너무너무 잘 봤던, 정말 효과적이고, 심지어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정말 다 꼬질꼬질해지고, 이제 이 두 책은요, 제가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재판을 산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재판을 사기 전에는 제가 새 책을 두고 이거를 제본을 떠서 가지고 다녔어요. 이 책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가지고 제본을 떠서 가지고 다녔을 정도의 책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책은 여기 이기동의 전치사 연구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을 보면요, 저는 이 책은 제일 추천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 셜록 홈즈 원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단어는 사전을 찾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이런 구동사였어요. 결국엔 구동사, 전치사, 감각적인 표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아는 스승님의 추천을 받아서 산 책인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 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당시 제가 오픽을 막 공부를 하는데 get along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get along with 하면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이런 표현인데 그게 왜 도대체 잘 지내냐라는 표현인지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죠. Well, I'm going along well with her. 나는 그녀와 잘 지낸다. 여기에서 이 along이 시간의 흐름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이거를 읽으니까 그때서야 그 get along with이 딱 그 느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구동사와 전치사를 한국어로 퉁쳐서 겉핥기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원어민들이 이걸 이렇게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책입니다. 또 하나 제가 정말 좋았던 부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공부했을 때 진짜 이러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여기 around with이 이 around는 뚜렷한 목적 없이 무턱대고 함부로의 뜻을 가진다. 그래서 he's working around with his mating clause. 그러니까 함부로 떠들었다라는 뜻이 되는구나. 이거 번역기 돌리면 함께 일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around with, hang around with, messing around with, work around with이 왜 이렇게 뚜렷한 목적 없이 혹은 무턱대고 함부로의 뜻을 가지는지 그때서야 제가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서를 봤을 때 도대체 이 구동사가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원어민이 생각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한 단계에 올라오신 분들이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책이에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이고, 이게 정말
이 교수님을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정말 존경할 만한 영어 스승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같은 교수님이 쓰신 전치사 연구예요. 전치사 연구란 책인데 지금 아까 그 구동사 연구 책은 구동사, 즉 동사랑 어울렸을 때 어떤 뜻이 되는지 그거에 치중이 되어 있다면 이 전치사 연구는 이 전치사 그 자체, 이 전치사 그 자체가 왜 이런 뜻인가, 왜 as를 쓰고 왜 in을 쓰고 왜 이런 상황에서는 over를 쓰는지 정말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런 문장을 봤어요. 그때 정확하게 이런 문장이었어요. He's clever for a child. 그러니까 그는 for a child를 위해서 clever하다.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은 살짝 그 정도였는데 그게 바로 그 부분이 이 책에 나와 있었어요. to 개체를 먼저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for는 대비의 뜻을 갖는다. 그래서 he's tall for his age 하면 age에 대비해서는 age 치고 tall, 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t is cold for spring. spring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cold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토익에서의 고득점이라든지 혹은 쉬운 수준의 비즈니스 회화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필요한 이 for의 뜻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for 뭐하는 동안에, for 무엇을 위해서, for 이제 얼마를 주고 이 3가지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for를 4번째 뜻, 5번째 뜻, 6번째 뜻까지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영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3번째 책은요, 바로 되게 의외이실 거예요. 좀 대중적인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들어온 거 보이세요? 들어온 거 보이세요? 너무너무 많이 와서 미국 영어 발음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얼마 오래된 책이냐면 이 CD가 있어요. CD. 팀에 CD 안 주잖아요. 저는 발음 같은 경우는 제가 불어를 전공을 해서 특히 이제 모음 발음이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관이었는데 모음 발음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지금도 모음 발음을 제가 불어랑 헷갈려서 쓰거나 조합해서 쓰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한 번씩 꼭 들어보는데 이 자음 발음이나 이 초보 정말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 처음에 교정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정말 한국인들이 영어 발음 처음에 접하기에 되게 좋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 하나만 찝으면 여기 T와 R 발음이 정확하게 말하면 트라기보다는 츠 발음이래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트립 아니고 트립 이렇게 트래블러 아니고 트래블러 금방 나오시죠? 네, 이거는 정말 이 CD를 들으면서 읽기만 해도 자음 발음 그리고 모음 발음의 일부가 교정되는 책입니다. 이게 발음 책에서는 베스트셀러래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광고 절대 아니고요. 더러운 거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을 저는 발음 교재로 3번째로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교재는 아니에요. 어디서 살 수 있는 교재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때 한참 영어 학원을 한 몇 달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그 학원이 없어졌는데 그때 이제 배울 때 선생님이 주셨던 이 프린터를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다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면은 한 단어로 clarify your position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프린트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예요. 저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소개한 것들이 살짝 되게 어렵거든요. 영어 완전 고급자를 위한 책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조금 가공시켜서 제 스타일로 제 그 특유의 쉽게 만드는 make it easy 하는 그런 스타일을 조금 붙여가지고 강의를 한번 제작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